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노무법인의 고문으로 있는 김혜선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노무사님을 모시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대표의 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근로자 대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인 것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예, 근로자 대표라는 것은 근로자의 가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근로자 대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로기준법 24조에 어떤 경영상 해고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설명 문구가 바로 근로자 대표라 하면 근로자의 가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가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해야 된다. 바로 여기서 바로 근로자 대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근로자 대표가 근로기준법의 다양한 근로시간을 변형한다든지 아니면 또 근로시간을 대체한다든지 또 유급휴가로 연장 또 휴일 근로를 유급휴가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다 근로자 대표하고의 어떤 동의나 협의가 필요합니다. 왜 이러한 근로자 대표가 나왔는가 하면은 근로기준법 4조에 보면은 근로조건은 근로자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결정돼야 한다. 이런 노사 자치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자치주의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로 근로자 대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근로자 대표의 여러 가지 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노동법상에 어떤 카테고리로 근로자 대표의 역할이 나눠져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다양한 근로시간이나 아니면 또 새로운 근로조건 변형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하고의 서면합의나 아니면 협의 절차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총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예와 관련된 법 총 6개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근로자 대표하고 동의나 협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서는 대표적인 게 연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1개월 이내의 어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할 때도 바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대신에 유급휴가로 저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있을 때도 바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재량 근로시간제 그런 부분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도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연차 휴가의 유급 휴가를 대체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 경영상 해고 할 때도 근로자 대표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조금 약간 혼동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노동자 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노동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차이점과 선출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예, 노동조합에 있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노동조합은 실제적으로 이거는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또 가입하는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어떤 특정한 직종만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의 위원장, 노동조합은 하나의 특정 가입한 대상만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이런 필요한 이런 내용, 근로시간의 변경이나 아니면 또 정리해고나 아니면
또 기타 그 다른 근로 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법으로 반드시 근로자 대표하고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바로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자 대표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 대표 선정은 그 사업주가 어떤 배제된 상태에서 직접 비인 무기명 투표에 의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건데, 그 근로기준법에 있는 그 근로자 대표도 노사협의회의 대상인 그런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을 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차이점은 그 노사협의회는 그 노사협의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 그 노사협의회는 주로 그 어떤 회사가 보고사항, 그리고 의결사항, 그리고 협의사항,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분기에 한 번씩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 어떤 법적인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는 그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근로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비정기적 또 일시적 그런 근로자 대표 조직을 말합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에 의한 근로자 대표는 상설 기구입니다. 그 근로자위원이 어떤 그 근로자위원으로서 그 유지하는 그런 그 기간 이런 것도 정해져 있고 그 역할도 정해져 있지만은,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는 그런 특정 사안을 의결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일시적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그 사용자 노사 그 간의 그 현대화 그리고 민주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참 필요한 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하실 만한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예, 이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자 대표를 선정한다든지 그게 어떤 대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많은 어떤 혼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근로자 노사협의회에 의한 근로자 대표가 있고 또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가 있는데, 그 노동조합이 생산직만 이렇게 대변할 때에는 그 노사협의회 어떤 근로자 대표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대표가 되냐, 이런 문제가 좀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법에서는 그 해당 직원들을 대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선출 과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 자체가 직접 비인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제3자나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특정 조직이 없이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해서 회사에 보고하라 하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선정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아니면 혼란이 있다든지 오히려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줄 수 있고 해가지고 회사에서는 굉장히 좀 꺼려한다고 할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